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나눠준 형성평가 문제 활동지를 각자 풀어본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이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본문 내용을 학습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1번 같은 경우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people are walking around like, 사람들이 뭐처럼 걸어 다니고 있다? zombies, 좀비처럼 걸어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Their heads are down, 그들의 머리는 아래를 향하고 있고 and their eyes are on their,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향하고 있어요. We call such people zombies. 여기서 이제 스몬비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스마트폰 좀비의 약자인 스몬비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If you're a zombie, 당신이 스몬비라면 you can have various problems. 자,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될까요? 이 밑에를 보시면 이 단어를 추측할 수가 있죠.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도로에 있는 구멍 같은 거를 보지 못하고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You may get into a car accident. 차 사고를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안전 문제에 해당이 하죠. 안전사고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Smartphones can cause various problems. 스마트폰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 dry eyes죠. 안구 건조증. 그럼 두 번째 문제는 neck pain. 이렇게 나와 있죠.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당신이 스마트폰을 볼 때 you do not often. 당신은 자주 이것을 하지 않는다. Then, 그러면 your eyes will feel dry. 당신의 눈은 건조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게 왜 그럴까요? 눈을 자주 깜빡여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음 두 번째 neck pain 같은 경우는 당신이 스마트폰을 아래로 내려다 볼 때에 the stress on your neck. 당신의 목에 가해지는 압박이 increases,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스마트폰을 많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이거 하는 것은 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text neck, 거북목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들어갈 알맞은 말은 texting이 되겠죠. 지나치게 문자를 보내는 것. 다음 3번 보겠습니다. Do you feel, 당신은 이렇게 느끼십니까? 스마트폰이 근처에 없을 때. 불안하게 느끼십니까? nervous가 맞는 단어겠죠? Do you feel sad when you check your smartphone? 스마트폰을 체크했을 때, 그리고 아무런 문자, 메시지도 와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슬프십니까? If your answers are yes, 당신의 대답이 그렇다이라면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봅시다. 위의 문제 1번에서 소개하는 각 문제에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해결책을 찾아서 쓰세요. 자, 여기 보면 이 네모 박스 칸에 이제 해결책들이 들어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뭐예요? 스몬비라는 단어죠. 스몬비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이 스몬비가 될 경우에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밑에 나와 있죠.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몬비는 위험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요거에 알맞은 해결책 어떤 거가 될까요? 자, 요게 되겠죠. C. Do not look at your smartphone while you're walking. 걷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라. 다음 2번 같은 경우 2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스마트폰의 위험성으로서 첫 번째는 dry eyes, 안구 건조증과 neck pain, 목 통증, 즉 text neck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요거에 맞는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 일단 이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는 A. Try to blink often. 자주 눈을 깜빡이려고 노력해라. 이거랑 두 번째 neck pain. 목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거북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Move your smartphone up to your eye level. 눈 높이까지 스마트폰을 올려서 사용하고 neck stretching exercise. 목 스트레칭을 해주어라. 이런 내용이었죠.
자, 다음 3번은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하고 스마트폰을 열었을 때 메시지가 없을 때 슬픈 감정이 든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폰 중독에 걸렸다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요거에 맞는 해결책으로 우리 본문에서 제시해 준 것은 B. Turn off your smartphone. 밥 먹을 때나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스마트폰을 끄고 그들에게 문자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에 표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Zombies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and may fall and get hurt. 맞나요? 맞죠. 스몬비들은 걷는 동안에 핸드폰을 계속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다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번 When you look at your smartphone. 당신이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에 당신은 자주 눈을 깜빡입니까? 아니죠. You don't blink often 이었죠. 다음 3번 When you look down at your smartphone, the stress on your neck increases. 맞죠. 당신이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에 목의 부담이 증가된다. 그 다음 4번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신은 문자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게 되겠죠. True.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일치하는 문제를 찾을 때는 반드시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에 입각해서 여기에 내용에 입각해서 쓰셔야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음 4번.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자, 어법상이라고 되는 거 보니까 문법 문제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5단원에서 배웠던 문법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call, A, B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일단 쭉 1, 2, 3, 4, 5번 보니까 관계대명사에 관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1번 보시면 Jack is the boy which 혹은 whom I often play badminton with 라고 되어 있어요. Jack은 그 소년이다. 어떤 소년? 내가 종종 배드민턴을 함께 치곤 했던 소년.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with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해서 이 관계대명사 whom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선행사, 우리가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건지 whom을 쓸 건지 that을 쓸 건지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선행사만 봐도 사실 둘 중에 하나가 뭔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the food, 어떤 음식이냐, 우리 어머니께서 만들고 계시는 그 음식은 스파게티다. 자, 음식이 선행사니까 whom은 안 되겠죠. 되시겠죠. 3번 These are the books. The books가 선행사입니다. 어떤 책들이냐? 내가 이번 여름에 읽게 될 책들이다. 얘도 which. 4번 This is the poem. poem 하면 시죠. 시. 이것은 시이다. 어떤 시이냐면 우리 할머니가 쓰신 시이다. which가 되겠죠. 5번 Miss Kim is the teacher. The teacher가 선행사입니다. 어떤 선생님이에요? 미스 킴 선생님은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선생님이시다. whom이 되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종류에는 뭐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whom 혹은 who랑 번갈아 쓸 수 있다고 했죠. whom, which, that이 있었고 이것들은 각각 앞에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을 쓰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 등이면 which를 쓰고 that은 선행사, 모든 선행사에 다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whom과 which 중에 알맞은 것을 골라 쓰시오. 이거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whom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ich는 선행사가 사물 혹은 동물일 때.
네, 1번 보시면 bibimbap is the Korean food. 한국 음식이다. 어떤 한국 음식이냐면 제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food라는 사물이니까 위치가 되겠죠. 2번 the woman mom is talking to.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자. 사람이니까 whom. The city I visited last year. 내가 작년에 방문한 그 도시. 위치가 되겠죠. 앞에 선행사만 봐도 관계대명사를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보시면 주어진 표현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면 He is a great dancer. 그는 춤을 아주 잘 춘다. So, 그래서 his friends, 밑에 보면 Michael Jackson, him, call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call A, B를 묻는 문제구나.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를 마이클 잭슨이라 부른다 라고 쓰면 되겠죠. So his friends call him Michael Jacks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People around the world.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은 call, 동사가 먼저 나오죠. 부른다. 무엇을? 한국을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이라고 부른다. 고요한 아침의 땅이라고 부른다. 다음 3번 People in Vietnam.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은 wear cone-shaped hats. cone-shaped라고 하면 원뿔 모양의 이런 뜻입니다.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쓴다. 우리 이거 1학년 때 본문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이렇게 생긴 모자. 그들은 이 모자들을 non-la라고 부른다. They call them non-las. 다음 마지막 His name is Robert. 그의 이름은 로버트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Call him Bob. 밥이라고 부른다. 자,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해석했어요?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부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때 같이 알아야 될 거 뭐예요? 요 A는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 목적어 역할. 얘는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 7번 봅시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두 표현을 연결한 후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써서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일단 연결을 해봅시다. 1번 Mr. Park is a teacher. 선생님이다. 어떤 선생님? 어떤 게 가장 어울릴까요? 이거가 됐죠.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 2번 The Secret Garden is a book.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일까요? I read twice. 내가 2번 읽은 책이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다음 3번 Audrey Hepburn was the actress. 배우였다. 어떤 배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배우였다. 4번 Please give him a pencil. 연필을 줘. 어떤 연필? 그가 쓸 수 있는 연필을 줘. 이렇게 되겠죠. 자, 문장으로 써보면 각 선행사에 맞게 일단 선행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선행사 찾아보면 is a teacher, a book, the actress, a pencil. 이 선행사에 맞는 관계대명사만 써주면 됩니다. 1번 보면 정리해서 써보면 Mr. Park is a teacher. 선행사가 a teacher 사람이니까 whom many students respect 이렇게 되겠죠. 다음 2번 The Secret Garden is a book. A book이 선행사니까 which I read twice 이렇게 됩니다. 다음 3번 Audrey Hepburn was the actress. actress는 사람이죠. whom 쓰면 됩니다.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loved. 다음 마지막 4번 Please give him a pencil. pencil이 선행사니까 which 쓰면 되겠죠. which he can write with.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면 1, 2, 3, 4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call 이라는 동사가 쓰였네요. 그래서 call A, B 이 표현을 또 활용해서 문장을 써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번 보면 우리 가족은 그 고양이를 이게 목적어가 되겠네요. 잭이라고 이게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장으로 써보면 우리 가족은 이게 주어죠. Our family 불렀다. called 그 고양이를 the cat Jack 요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무엇을 뭐뭐라고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우리는 그를 컴퓨터 전문가라고 이게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우리는 call 그를 him computer mast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3번 그녀의 프랑스 팬들은 이게 주어죠. 주어 그다음에 그녀를 목적어 춤의 여왕이라고 목적격 보어 부른다. 이게 수로죠. 그러면 그녀의 프랑스 팬들은 her French fans call her 그녀를 춤의 여왕이라고 dancing queen. 나 마지막 4번 영국 사람들은 이게 주어죠. 그 시계탑을 목적어 빅 벤 목적격 보어 부른다. 이게 수로. 문장으로 쓰면 British people. 영국 사람들은 British라고 하기도 하고 English라고 하기도 해요. British people call 그 시계탑 the clock tower 뭐라고 불러요? Big Ben. 이렇게 써주면 완성되겠죠. 자, 여기까지 5단원 형성평가 첫 번째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혹시 헷갈렸던 부분이나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다시 복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